안녕하세요. 일단 부산대병원 실습 후기 PPT를 보시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해서 학교에서 발표를 끝내고 짧게나마 영상을 제작해봤어요. 이런 부분은 빨리빨리 넘어갈 거고 제가 이 검사실에서 왜 줘봤는지 이런 제 느낌만 빠르게 설명하도록 할게요. 일단 병원에서 근무할 수 있는 부분을 세 군데로 나눠봤는데 진검, 병리, 신경 대부분 아실 거라고 생각해서 이런 검사실이 있다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하트 표시로 해둔 거는 제가 실습을 하면서 조금 좋았던 검사실 그 중에 뽑아본 거고요. 이렇게 노란색으로 표시해 둔 거는 신경과에서 제가 갔던 검사실이에요. 신경과는 이제 환자를 대면하는 곳이다 보니까 모든 파트를 돌 수가 없어서 이렇게 두 군데만 다녀왔습니다. 일단 먼저 미생물 검사실을 제일 첫 번째로 갔다 왔는데요. 여기서는 혈액, 객담 등 다양한 검체에서 어떤 미생물이 검출되는지 확인하는 검사실로 주요 검체는 블러드, 유린, 스푸텀, 스툴 이렇게 있고요. 대부분 한글보다는 영어를 쓰니까 영어에 익숙해져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사진은 이렇게 혈액 배양기들, 그리고 소변이 왔을 때 바코드 붙이는 거 이렇게 있고요. 저는 여기서 미생물 검사실에서 알면 좋은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 미생물 검사실에서 가장 많이 보이는 배지 종류를 좀 알아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 배지에서 어떤 균이 자라는지, 어떤 검체일 때 이 배지를 사용하는지, 이 배지의 용도가 무엇인지 이 정도 알고 가면 아마 미생물 검사실에선 베스트가 아닐까 생각해 보고요. 제가 여기에 하트를 줬잖아요. 그래서 좋았던 이유는 솔직히 막내 선생님들이 할 법한 잡일을 제일 많이 한 부서기도 해요. 근데 그만큼 선생님들이 믿고 맡겨주신 점이 되게 감사하게 느껴졌고 선생님들 자체가 저는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일을 할 때 중요하게 느끼는 가치관이 뭔지 확인할 수 있었던 부서여가지고 과감하게 하트를 줬습니다. 다음은 진단혈액 검사실인데요. 여기는 당연히 혈액과 관련된 모든 검사를 실시하는 검사실로 자동화가 많이 이루어진 파트예요. 주로 CBC 검사가 이루어지고 주요 검체는 당연히 블러드겠죠. 여기서 저희 실습생이 하는 거는 각 병동에서 수터기를 타고 내려온 검체를 이렇게 바구니에 모아가지고 분류를 따로 해주면 각 기계가 자동화 처리해서 접수하고 검사하고 차트로 만들어줍니다. 여기서 알면 좋은 게 뭐가 있을까 생각해봤을 때 저는 CBC 검사 종목 정도는 확실하게 알고 가는 게 좋다는 생각을 했어요. 또 백혈구 디프 카운트 정도 할 수 있으면 베스트가 아닐까. 디프 카운트를 할 수 있다는 거는 백혈구의 모양과 그 백혈구의 종류를 구분할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좀 굉장히 의미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옆에 보이는 화면은 CBC 검사 종목을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여기에서 알 수 있는 수치나 뭐 그런 정상 수치 정도 알고 가면 좋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써봤고 다음은 수혈 검사실인데요. 여기는 환자의 ABO 타이핑, 그 다음에 안티바디 스크린을 담당하고 수술 시 필요한 헌혈 제제를 공급하는 검사실로 24시간 업무체제 검사실이에요. 그래서 3교대가 이루어지고 있고 검체는 당연히 블러드랑 시럼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사진은 ABO 타이핑 하는 모습이고 옆에는 이제 혈액 성분 채집술이라고 해가지고 수혈의학 검사실 바로 옆에 붙어서 이렇게 혈종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채집술이거든요. 그래서 수혈의학 검사실에서 알면 좋은 게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해봤는데 저는 혈액 제제 관리가 정말 중요한 만큼 병원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거는 혈액 제제의 온도 관리라고 생각합니다. 수혈의학 공부할 때 각 검체별 보관 온도가 교과서마다 꼭 나와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을 꼭 외워서 가는 걸 추천드립니다. 근데 저는 수혈의학 검사실에도 이렇게 하트를 줬잖아요. 사실 좋았던 이유는 좀 반반이었던 것 같아요. 솔직히 보고서를 4일 만에 7장, 8장을 쓸 만큼 보고서로 되게 고통을 받았었는데 그래도 하트를 준 이유는 일 자체가 조금 흥미로웠어요. 수술실의 의사 처방을 직접 보면서 환자의 치료 방향을 참고하면서 뭔가 책임감을 느낄 수 있었던 부서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트를 줬습니다. 다음은 진단 분자 유전 검사실인데요. 여기는 이제 염색체 이상 질환 등 각종 질환을 판정받기 위해 유전자 검사를 실시하는 검사실인데 보통 여기서 하는 검사는 확진 진단을 목적으로 하는 검사니까 좀 수가가 비싼 편이에요. 밑에 나오는 사진은 알츠하이머병 고지혈증을 검사하는 아포이 PCR이고요. 중간에 나오는 사진은 많은 분들이 아시는 코로나 PCR, 그리고 마지막은 PML 백혈병 염색체 PC 검사인데요. PML 백혈병이 걸리면 염색체가 전부 다 찢어지는 건 아니지만 특정 염색체가 찢어져가지고 보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 증상을 이용해서 PC 검사를 하게 되면 백혈병이다, PML이다 이렇게 확진 진단을 내리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검사실에서 알면 좋은 게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솔직히 다른 파트에 비해서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 파트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다른 파트는 좀 자동화가 많은데 여기는 좀 다 매뉴얼, 수기로 이루어지는 게 좀 많아가지고 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그래도 유전 검사실이니까 염색체 관련 상식이나 질병 정도는 알고 가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병리학 책 보면 마지막에 염색체 질병, 뭐 상염색체 질병, 뭐 성염색체 질병 있잖아요. 그래서 국시 관련이기도 하니까 그냥 대충 넘어가시진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기서도 하트를 제가 달아줬는데요. 그 이유는 확정 진단을 내리는 부서라는 점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왔어요. 염색체 이상을 눈으로 보고 바로 알려면 상당한 경력을 필요로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검사실에 비해서 뭔가 선생님들이, 각 검사 선생님들이 되게 전문적이다 이런 생각을 받아가지고 하트를 줬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진단검사의학과의 마지막 체열실인데요. 당연히 말 그대로 환자의 혈액을 채취하는 곳으로 진단검사의학과 중에서 유일하게 환자를 대면하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체열실에서 알고 가면 좋은 게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봤을 때는 어떤 튜브가 어떤 검사가 어떤 튜브에서 이루어지는지 정도는 알고 가면 좀 다른 검사실에서 이렇게 실습할 때 좀 편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진단검사의학과의 진단면역검사실, 자동화검사실, 약간 응급검사실이라고 불리기도 해요. 여기는 정말 자동화된 기계들의 천국이라고 할 수 있는데 청각이 예민하신 분들은 좀 거슬릴 수 있는 기계음이 하루 종일 들려요. 그래서 조금 거기에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말도 많이 들었고요. 또 여기는 수혈의학 검사실처럼 24시간 돌아가는 검사실이라서 3교대가 이루어집니다. 일반 검사실, 예를 들어서 진단혈액 검사실 이런 데는 다 5시에 마감을 해요. 그 후에 오는 모든 검체는 응급검사실, 자동화 검사실로 들어가게 돼요. 응급검사실에서 알면 좋은 걸 생각해 봤을 때는 전 정도관리를 뽑았는데요. 여기는 이제 다 기계들밖에 없으니까 자동화의 끝판왕이잖아요. 그래서 정도관리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여기 적어놨던 정도관리의 이런 의미, 그 다음에 정도관리 안에 있는 캐리오버 같은 게 어떤 걸 의미하는지 정도 알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는 제 타입이 아니란 생각이 확연하게 들었어요. 뭔가 많은 기계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사람을 도와주는 게 기계인 건지 기계를 도와주는 게 사람인지 잘 모르겠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기계가 된 건지 뭔가 내가 기계 보자가 되는 건지 잘 몰라가지고 반복적인 일상 중에서도 제일 최고봉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닥 흥미를 못 느꼈던 것 같아요. 다음은 병리과인데요. 병리과는 병을 일으킨 신체의 조직, 세포, 장기의 표변을 유관이나 현미경 등을 이용해서 검사하는 검사실이고요. 진단의학과 검사실과는 또 다른 매력의 파트라고 생각합니다. 보이는 사진은 자궁, 그 다음에 갑상선, 그리고 이거 아시는 분이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태반이에요. 태반, 그리고 간, 그리고 폐, 그리고 전립선인데요. 이렇게 진단의학 검사실과 달리 매번 장기가 다르고 그로스하는 방법도 다르고 하다 보니까 조금 흥미롭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병리과 안에서도 여러 가지 파트가 있거든요. 유관조직, 조직병리, 분자병리, 면역병리, 세포병리가 있는데 저는 병리과 중에 제일 재밌었어요. 그 유관조직 검사실이. 그로스 전 준비 과정이 흥미롭게 느껴졌는데 생각보다 수술명이나 또 수술의 과정 이런 부분이 전부 다 영어로 표기돼 있기도 하고 어떻게 되는지 그 기전도 알아야 되고 하다 보니까 다양한 지식을 필요로 하는데 그 필요로 하는 게 생각보다 저는 꽤 흥미로웠어요. 매번 공부를 하는 건 힘들 수도 있는데 되게 지루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되게 재밌었고요. 전공의 선생님들을 볼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전공의 선생님들도 가끔 그로스 하셔가지고 정해져 있더라고요, 날짜가. 그래서 같이 작업하는 게 또 색달랐고요. 조직병리 검사실은 조직검사학에서 배우는 삭정, 박절, 그리고 슬라이드 제작을 담당하고 있어요. 분자병리 검사실은 진단분자 유전 검사실처럼 유전자 검사를 하는 곳이긴 한데 검체가 혈액이 아니라 만들어 놓은 파라핀 조직을 사용한다는 거. 근데 모든 유전자 검사는 하진 않고 수가에 따라 위탁으로 많이 보내기도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세포병리 검사실은 보통 부인과 검체가 주로 이루는데 진단세포학 과목에서 볼 수 있는 검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검사 역시 액상세포를 제외한 그 검체 수가 작은 검사들은 또 외부 수탁으로 보내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아마 세포병리 검사실 액상세포학 하면 띵프랩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은 신경과인데요. 신경과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환자 대면이 되게 많은 파트여가지고 모든 실습생이 파트를 돌 수 없었고요. 또 환자 대면 파트다 보니까 사진 자료가 없었어요. 아쉽지만.
저는 근데 근전도랑 수면 다원 검사실을 돌게 됐는데 딱 든 생각은 진짜 공부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매번 들었어요. 신경과 중에서 저는 근전도를 이론으로 공부할 때 조금 어렵게 느껴졌었는데 근전도를 배우고 실습을 하니까 조금씩 퍼즐이 맞춰진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근전도 이론 공부 열심히 해놓고 실습 와가지고 적극적으로 하다 보면 이게 시너지 효과가 나서 진짜 그때 그때 공부를 열심히 하면 진짜 굿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꼭 열심히 공부하셨으면 좋겠어요. 신경과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네. 그리고 부산대 병원 실습 후기도 이렇게 해봤는데 저는 이렇게 후배들 앞에서 발표할 때 어떤 거를 강조하면 좋을까라고 생각해보다가 지금 후배들은 어떤 병원으로 실습 가면 좋을지에 대한 고민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오픈 채팅방으로도 어떤 병원 갈지 모르겠다고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 챕터를 넣어봤는데 저는 집 가까운 병원이랑 서울 빅병원 중에서 고민을 했었거든요. 근데 병원을 어디 갈까? 이런 고민에 고려해야 할 사항이 딱 두 가지라고 생각해요. 첫 번째는 내가 가고 싶은 병원을 확실하게 정했는가? 두 번째는 이 병원을 가고 싶은 이유는 뭔가? 이 두 개를 스스로에게 질문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고려해야 할 사항 첫 번째, 두 번째. 이걸 저한테 물어봤을 때 제가 답한 거는 첫 번째 질문. 가고 싶은 병원을 확실하게 정했는지 물어봤는데 저는 전혀 아니었어요. 어디를 가야 될지 서울, 부산 중에 정말 고민이 많이 됐는데요. 서울을 가면 좋은 점이 뭘까 생각을 해봤는데 더 많이 배울 수 있을 것 같지만 타지 생활을 하게 되면서 실습에 집중을 할 수 있을까? 진짜 고민이 많이 됐어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을 던져봤어요. 빅병원을 가고 싶은 이유는 뭘까? 저는 생각을 곰곰이 해봤는데 제가 지금까지 열심히 해온 것들을 서울 빅병원을 가야 인정받는다는 생각을 조금 가졌던 것 같아요. 그냥 막연하게 좋은 병원, 남들이 생각하는 좋은 병원을 가야 인정받을 수 있는 거 아닐까? 라고 생각해서 빅5라는 병원들을 후보에 넣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 2번을 잘 모르겠다고 하면 저는 집 가까운 병원을 추천드립니다. 솔직히 큰 병원일수록 더 환자 케이스도 많고 배울 점이 많을 수는 있어요. 근데 그만큼 선생님들이 더 바쁘고 정신이 없어요. 오히려 실습생들한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없다는 소리겠죠. 근데 그 속에서도 실습을 뽕 뽑으려면 무조건 적극적인 학생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 이거는 병원이 빅5든 집 가까운 병원이든 종합병원이든 그냥 실습을 했을 때 그 실습에서 내가 얻고자 하는 바가 있다면 진짜 적극적인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궁금한 점이 더 있으시면 제 블로그 후기 참고하시면 되는데 블로그 후기는 스토리에 올린 적이 있어서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실습 1, 실습 2로 이렇게 두 번 나눠가지고 제가 후기를 적었거든요.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거 보고 오셔도 될 것 같아요. 또 병리과에서 유관조직 검사실은 따로 제가 정리한 블로그가 따로 있거든요. 그것도 한번 내가 병리과에 관심이 있다고 하시면 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칠게요. 되게 말주변이 없지만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